자,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타이거 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밤사이 미국 증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고요. 또 변동성도 높았던 하루였는데 우선 감세안 통과된 얘기부터 먼저 나눠볼까요? 네. 트럼프 감세안이 정말 극적으로 통과됐다고 네, 말씀드릴 수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51대 50, 그렇죠. 벤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맞습니다. 쥐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정말 쉽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소위 이 BBB, 그러니까 트럼프 감세안 통과, 빅 앤 뷰티풀 빌이라고 하는 감세안이 통과되고 상원에서 통과됐는데 예. 이제 그 하원 의장이 수요일 날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7월 4일 그 미국 독립기념일 연휴 이전에 서명을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그 감세안 관련해서 수혜주와 피해주들이 좀 그동안은 극명하게 주가가 갈렸었는데 오늘은 그 수혜주들까지도 하락폭이 컸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술주들이 많이 하락했는데 이거는 순환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나스닥이나 S&P 500의 기술주들이 중심으로 뭐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이 됐다고 하면 그랬었죠. 오늘 마감된 증시는 다우지수의 그동안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량주 중심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락폭이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체감지수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S&P 500 사실상 보면 오른 종목은 한 340여 개 되는 것 같고요. 네. 하락한 종목은 160여 개가 되니까 상승한 종목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 CEO 네. 지금 뭐 시즌 2라고 하더라고요. 한동안 잠잠하나 싶었었는데 왜 이렇게 우리 테슬라 주주들을 힘들게 하는 건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 뭐 앞서 브리핑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보기엔 갈 때까지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랬죠.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죠.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보조금 폐지한 거에 대해서 화가 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전기차 보조금으로 인해서 과도한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없어진 경우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는 뭐 남아공으로 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정말 극과 극이다.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 자체가 이제 신당을 창당한다라는 얘기까지를 했으니까 그렇죠. 서로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게 천문학적인 정치 자금을 댔었잖아요. 대선 전부터.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의 감세 법안 중에 전기차는 예외로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도지 수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렇게까지 정말 극과 극의 대치를 할 줄은 좀 몰랐었는데 사실 실적 발표 이후에도 테슬라는 사실 기대할 만한 게 별로 없거든요. 이제 로보택시도 끝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우려를 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 시간외에서는 $300 선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선호 종목이 극명하게 이제 서클과 테슬라로 집중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와 관련된 투자 전략은 잠시 뒤에 종목 이슈 때 더 자세하게 나눠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관세 협상과 관련된 속보들도 밤새 많이 나왔는데 특히 일본에 대한 이 상호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뭐 가능성이 시사가 되기도 했고, 자, 그리고 지금 뭐 교역 대상국들과 더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관세에 대해서 타코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과연 이번에 타코라는 걸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러니까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7월 9일 그걸 넘기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관세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은 7월 9일 이전에 타결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서한을 보내서 일방적인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25%에서 35%까지 지금 시장에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그동안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불공정했다라는 거고요. 예.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이 타격을 많이 입었다. 그래서 미국 차를 그만큼 수입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또 일본의 쌀 부족 사태를 얘기하면서 예. 미국산 쌀을 수입을 거부했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쌀을 구입하는 게 정치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미국의 또 25% 상호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상황이라서 트럼프는 이제 일본하고의 협상은 어려울 것 같다. 예.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일본과의 협상을 좀 지켜보고 있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그렇죠. 예. 많이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서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언급을 했죠. 우리는 좀 이 협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밤사이 경제 지표들도 또 발표됐는데 이번 네. 주가 고용 주간이지 않습니까? 네, 고용 지표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졸츠 보고서가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예. 그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뭐 7월 3일 날 발표될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비농업 신규 고용자 수의 또 실업률 이런 게 중요하게 여겨질 텐데요. 그렇죠. 지금 졸츠 보고서에는 구인 건수가 지금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미국 소비자와 기업 심리가 악화한 가운데 노동시장의 구인 규모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네. 있다. 그런데 아직도 섣불리 속단하기가 어려울 게 예. 앞으로 발표될 고용 보고서가 또 어떻게 나올지 그렇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용 지표가 또 6월 ISM 제조업 지수도 49.0이 예, 그렇죠.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나 이 전달에 비교해서는 올라갔지만 아직도 50을 하회하는 흐름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어서 위축세가 생각보다 네. 길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비 둔화 또는 거기다 고용 지표까지 안 좋게 나오면 시장은 또 금리 인하에 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금리 인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로 같이 좀 이어가 볼게요. 네. 파월 의장이 발언을 남겼는데 관세가 아니었다면이라면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또 저격하는 발언을 남겼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와 파월이 보면 예. 굉장히 그 핑퐁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관세를 인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그다음에 파월 의장은 관세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한 것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서 서로 만약에 경기 침체 얘기가 오면 책임 전가할 그렇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그 발언에서 연준 그 위원들 대다수가 지금 올해 후반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 예. 7월에 인하가 너무 또 이른지 단정할 수는 없다. 회의에서 금리 조정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할 거다.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크로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에 대한 투자 전략으로 이 종목별 이슈 시작해 볼까 하는데 글쎄요. 테슬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이제 로보택시 발표하고 나서 사실 그 다음에 보여줄 만한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랬었죠. 예, 그 다음에 또 유럽이나 이런 쪽에 그 인도 대수나 판매량 부진 같은 게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일론 머스크 자체가 유럽에서 그렇게 또 썩 좋은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거를 그 전환할 모멘텀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라는 것도 불안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원 감세안 통과를 앞두고 있다는 시점에서 전기차 예. 관련주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뭐 포드와 GM은 또 자동차 업계 중에 상승을 했는데 그 외에 리비안, 루시드 같은 그 전기차 업종들은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을 총괄하는 직원이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미국과 유럽의 판매까지도 총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유럽에서의 지금 판매량은 스페인에서 증가한 거를 왜 빼고는 뭐 덴마크나 노르웨이 뭐 이런 다른 국가에서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이제 실적 발표까지도 이렇다 할 모멘텀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보기에는 낙폭과대에 따른 대기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기대해 봐야 예.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단기 저점은 275달러 정도에서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0달러를 하회했다가 시간의 애프터 마켓에서 300달러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단기 목표치는 역시 350달러를 넘기 어려워 예.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275달러가 지지되는 걸 확인해보고 매수해도 늦지 않겠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기다릴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죠. 신규 매수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아.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바이의 주가 흐름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요. 미국의 최대 이 전자제품 전자제품 매장으로도 알려져 있죠. 베스트바이는 어떤 이슈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일본에서 지금 제일 핫한 그 종목이 기업이 닌텐도예요. 네. 그래서 닌텐도와 소니가 지금 일본 증시의 그 사실 대표하는 기업으로 일본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베스트바이에서 일본 닌텐도의 스위치 2 이게 그 인기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유통 채널이기 때문에 이 수혜로 인해서 급등을 했고요. 예. 닌텐도의 신형 게임 콘솔이라고 할 수 있는 스위치 2 출시와 함께 지금 막대한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역대 최단 기간 최다 판매를 이룩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베스트바이가 이 스위치 2 닌텐도의 스위치 2 판매처로 방문객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예. 실적을 보면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재료를 갖고 추가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측면이고요. 예. 지금 보시면 베스트바이의 주가는 지금 보시면 쭉 하락했다가 지금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모양인데 지금 64달러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지금 70달러 정도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80달러 부근 정도에서 강력한 저항이 형성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사실 이 베스트바이를 살 바에는 일본 증시에 가서 닌텐도를 사시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트리, 우리에게는 뭐 미국판 다이소로도 알려진 기업이죠. 오늘 소매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뭐 타겟도 5% 이상 오르고. 네. 달러트리는 어떤 호재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잘 나가는 기업이 3개가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뭐냐면 로켓 배송으로 유명한 쿠팡이 예. 이제 나스닥 상장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올리브영 어디로 가나 지금 올리브영 매장이 지금 그렇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가 다이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황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달러트리도 주로 10달러 이하의 상품을 취급하는 미국 최대의 할인 상품 전문 리테일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공급 체인과의 가격 협상, 판매 제품 조정, 뭐 생산 지역 이동, 그다음에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의 철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익성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달러트리의 EPS 증가율,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2자릿수로 안정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를 JP 모건에서는 110달러 정도로 높여 잡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달러트리의 주봉 차트를 한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흐름을 보면 이 쭉 하락했다가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100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 뭐 목표 주가 110달러를 지금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경기 침체 또는 소비 부진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130달러까지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달러트리 외에 또 달러 제너럴이라는 그렇죠.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달러샵 미국판 체인인 거죠. 다이소라고 하는 기업인데 달러 제너럴보다는 달러트리가 좀 더 탄력이 좋아 예.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제 달러 제너럴의 차트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데 일봉 차트는 훨씬 좀 좋아 보이지만 주봉에서 보면 그렇네요. 바닥권에 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달러 제너럴보다는 달러트리가 훨씬 더 탄력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황윤석 타이거인베스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